네, 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수시 모집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 방사선과에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성인 재직자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사선과가 도대체 어느 학교에 어느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서 드리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른 학교 이름도 좀 많이 나오고 다른 학교에 지원자가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걱정도 생기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예비 방사선사들이 좀 약간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대학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대한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 학예연수회 때 받은 자료를 제가 가공해 가지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료는 2026년 수시 모집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될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방사선학과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3년제가 있고요. 4년제가 있습니다. 3년제는 22개의 학교가 있고요. 1458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부터 전주비전대학교까지 여러 대학이 있고, 그리고 4년제는 부산가톨릭대학교부터 원광대학교까지 21개 대학이 있고요. 입학생 수는 99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내의 입학생 수는 총 2458명의 모집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3년제는 1458명, 그리고 4년제는 995명의 학생 수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기 때문에 대학마다 정원 외까지 들어온다면 그 학생 수는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지역별로 어느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기부터 보시죠. 서울 경기에서는 6곳의 대학이 있습니다. 자, 의정부부터 보겠습니다. 의정부에는 신한대학교가 있고요. 여기에는 40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6년도에 개설이 됐고 2013년도에 4년제로 승격이 됐습니다. 성남에는 을지대학교와 신구대학교가 있고요. 을지대학교는 65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고 94년도에 개설이 됐는데 2007년도에 4년제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보건대학교였습니다. 신구대학교는 3년제인데 80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수원에는 동남보건대가 있고요. 105명의 입학 정원이 있습니다. 안산에는 안산대학교가 있고요. 68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는 가천대학교라고 4년제가 있습니다. 40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방사선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있는데 예전에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이 고려대학교에 편입이 돼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방사선과로 있다가 학과가 폐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에는 6곳이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신한대학교와 신구대학교 그리고 동남보건대가 역사가 좀 오래됐죠. 그래서 서울 경기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병원들의 출신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원도로 넘어갈게요. 강원도에는 춘천에는 한림성심대학교가 있고 40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횡성에는 송호대학교가 20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원주에는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33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서울대 연고대 할 때 그 연세대학교 말하는 겁니다. 강원도 삼척에는 강원대학교가 있고요. 유일한 국립대학교입니다. 30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상북도로 넘어가면요. 김천에는 김천대학교가 있고요. 60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고, 이 대학은 83년도에 개교를 했고 2010년도에 4년제로 승격이 됐습니다. 포항에는 설린대학교가 3년제로 25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경산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가 4년제로 50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고, 호산대학교가 3년제로 26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는 신경주대학교라고 해서 20명의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고 2024년도에 4년제로 승격이 됐습니다. 자, 대구로 넘어가시면요. 대구에는 2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우리 대학이죠. 3년제고요. 24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고 1972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고, 우리 대학은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초음파에 특화된 대학입니다. 전문 학사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초음파에 특화된 과정을 다 가지고 있고, 알다시피 가장 많은 학생 수 240명을 모집하고 있고 72년도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대학입니다. 수성구에는요, 수성대학교라고 해서 4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울주군의 춘해보건대학교가 3년제로 44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고, 경상남도로 가시면 김해시에는 가야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있는데, 가야대학교는 45명의 학생 수를 가지고 있고, 인제대학교는 3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마산대학교가 89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로 넘어가시면은 부산의 금정구에는 부산가톨릭대학교가 8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고, 80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부산 진구에는 동의대학교와 동의과학대학교가 4년제, 3년제 두 개 대학이 있고, 동의대학교는 27명의 입학생 수, 동의과학대학교는 50명의 입학생 수, 그 다음에 동서대학교는 서산구에 있는데 4년제이고 4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충청도로 넘어가시면요, 충북 음성군에는 극동대학교가 있고요. 31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은 대림대학교가 있고요. 4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에는 한서대학교가 있고요. 4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에는 백성문화대학교가 있고요. 72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에는요, 청주대학교와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있는데, 청주대는 4년제고요. 33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고,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3년제고 44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도 2개의 방사선과 개설 대학이 있고요. 건양대는 4년제고요. 44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고, 대전보건대학교는 3년제고요. 12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는 대구보건대학교와 같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전라도로 넘어가시면은 익산에는 원광대학교가 4년제로 승격이 되면서 127명의 학생 수를 이제 모집하고 있고요. 76년도에 개설이 됐고, 내년 신입생부터 4년제로 이제 받게 됩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고요. 그 원광보건대학교였는데 올해부터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되면서 병합이 돼서 올해 신입생부터 4년제로 받게 됩니다. 전주는 전주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로 2개가 있고요. 전주대학교는 40명의 입학생 수, 전주비전대학교는 3년제로 4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은 광양보건대학교로 6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고, 나주에는 동신대학교로 4년제입니다. 60명의 입학생 수, 목포는 목포과학대학교가 있고 35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광주광역시와 제주시입니다. 광주는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북구에 동강대학교가 2020년에 개설됐는데 4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고, 광주보건대학교 10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부대학교도 광산구에 있는데 4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제주시에 제주한라대학교가 있고요. 80명의 입학생 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보시면 되고, 본인이 사는 지역에 방사선과가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이 나중에 어떤 지역에 취업을 할지를 생각해서 그 지역의 대학에 미리 입학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졸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취업이 또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역 상권이고 지역 사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방사선사 선배들이 그 지역에서 그 학교를 나왔겠죠. 뭐 그런 것도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가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글로컬 30에 선정된 대학이라고 보시면 대구보건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이 3개 대학은 이 연합해가지고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고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와 원광대가 통합하면서 이제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냥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 중에 가장 혁신적인 대학을 30개를 정부에서 선정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4개의 대학은요, 예전부터 교육부로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대학이다라고 이제 선정을 받았던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나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은 대학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학교가 위태위태하거나 학교가 배신을 때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입학 정원이 100명 이상 순서로 한번 솔팅을 해봤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입학생 수가 많다는 얘기는 지원을 하면 합격할 그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많이 뽑으니까. 대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40명 내지 60명 정도 뽑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뽑는데 지원을 하면 뽑힐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3년제는 6회 이상 지원 제한에 걸리진 않잖아요. 원광보건대가 예전에는 전문대였는데 이번에 일반대학으로 빠졌기 때문에 원광대학교를 제외하고 대구보건대, 대전보건대, 동남보건대, 광주보건대는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6번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나는 방사선 사면 된다. 대학교는 필요 없다. 면허만 따면 좋겠다. 왜? 우리는 항상 동일한 방사사 면허를 취득하면 되니까. 연대를 나오나, 강원대를 나오나, 뭐 수도권을 나오나, 강원도,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어느 대학을 나오나 면허증에는 출신 대학이 안 찍히고 그냥 방사선사 면허증이라는 7글자만 찍히기 때문에 면허증만 발급받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면 확률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대학들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좋은 곳에 입학을 하면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겠죠. 생각해보세요. 건축과가 서울대부터 지방에 있는 전문대까지 건축과라는 과는 다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곳에 입학하면 좋은 곳에 취업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입학을 하고 자기가 노력을 잘해서 스펙을 잘 쌓으면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나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이거 위에 있는 질문은 제가 쉽게 답변은 못하겠지만 밑에 있는 질문에는 저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네. 입학도 중요하지만 입학 후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가가 취업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대학교 병원을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 병원 채용 사이트, 여러분도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채용 사이트를 보시면 블라인드 채용하거든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블라인드 채용 보시면 2025년도에 영상의학과에서 2명을 채용하는데 방사선사를 채용했죠. 필기시험 교과목은 50문제 시험 본데 방사선 기술학이라는 교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제출 서류가 뭐냐면요. 성적 증명서 제출해요. 그 다음에 토익 시험, 토익이나 토플, IBT, 탭스 이런 거 하나 갖고 오라고 합니다. 요거 성적 증명서, 그 다음에 영어 성적표, 그 다음에 필기시험 요거 3개 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 나오는지가 중요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대학교 병원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학교의 수만큼 대학병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에는 서울대병원이 있고요. 연대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요. 세브란스 병원도 되게 많잖아요. 신촌, 뭐 강남 세브란스, 가톨릭 병원은 가톨릭 서울 선모병원, 여의도 선모병원, 의정부 선모병원, 부천 선모병원 다 많잖아요. 그렇게 대학교 병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목표로 한다면은 대학교 병원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초봉을 보시면 이것도 이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략적인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일반직, 그러니까 일반직이죠. 보건직이니까 일반직 4년제 대졸자 기준으로는 4,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당직 근무 야간 추가 수당이 붙으면은 연봉이 5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이게 처음 받는 초봉이 5천만 원 정도면은 그래요. 그 적다면 적은데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입학해서 3년, 4년 열심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성적 잘 받고 영어 공부 잘 열심히 하면 성적 좋은 애들이 필기시험 잘 보겠죠. 요것 좀 해놓으면 가지 않을까요? 꼭 서울대병원을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뭐 다른 대학병원 들어가면 요 정도 수준은 받겠죠. 서울대병원이 요거 준다는데 다른 대학병원은 여기에 준해서 주겠죠. 갑자기 생뚱맞게 2천만 원 주겠어요? 그렇죠? 요렇게 좀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비단 우리 직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고민이 많을 텐데 여러분 대학교를 선택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응원을 하고요. 고등학교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요 대학교를 준비하러 가는 시기고요. 고등학교는 공부 잘해봤자 대학교 가는 게 끝이에요. 대학교는요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 못한 애가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애가 사회생활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대학교 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학과든 상관없어요. 우리 학과 오란 얘기
뭐 저는 하면 좋겠지만 우리 학과 꼭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학과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잘 선택하시고 거기서 노력하시면 정말 잘 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방사선과가 어느 지역에 있고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잘 보시고 우리 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